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요,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전에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새만금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땅값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요가 많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공급량이 만약에 많아지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요가 많아질 지역을 우리는 예측을 해서 들어가면 당연히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공급량이 떨어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러한 어떤 수요와 어떤 공급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재테크에서 여러분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공급량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지구상에 있는 매장량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다. 왜냐하면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수요가 꾸준하게 뒤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제품, 전자 제품 쪽에 금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어떤 가격 변동은 없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가상화폐 시장 쪽에서 비트코인,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계시리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가상화폐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비트코인은 매장량이 딱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반감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굴할 수 있는 게 더욱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채굴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우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가상화폐 시장이 유동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장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토지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토지량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자, 그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토지에 대한 사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토지 땅값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간척 사업을 통해서 땅이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 면적에 비해서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땅값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천의 영종도 주변 일대의 간척,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송도 신도시도 일부 매립되어서 만들어진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 매립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가격이 하락된 건 아니다. 오히려 매립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땅값이 급등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새만금 지역인데요.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바다를
메워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정도 땅을 만들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지금 현재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서로 토지 관할권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긴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더욱더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지자체의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새만금하고 관련된 지자체는 군산과 김제 이렇게 부안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특히 지금 분쟁 지역이 바로 김제하고 그리고 군산 이렇게 두 지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치에 어떻습니까? 양보도 없이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새만금에서 황금 땅이라고 하는 그 새만금 신항과 그리고 스마트 수변 도시에 대한 관할권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신항은 어떻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교육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을 통해서 세수가 상당히 많이 거쳐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200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수변 도시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어떻습니까? 많이 틀려지는 양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김제하고 군산이 엄청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해서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들은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세 지자체가 합하여서 일부 땅을 모아서 특별자치시를 만들어서 행정구역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새만금은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통해서 군산 그리고 김제 그리고 부안에 매립된 토지를 가지고 개발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결국에는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주변 일대에 개발 가능한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새만금을 보게 되면 이제 방조제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 방조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방조제 중에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1, 2, 3, 4로 이렇게 사방조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2호 방조제에 대한 부분들. 자, 2호 방조제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어디 소속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김제 관할권이다라고 이미 판결이 내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냐면 이 부분하고 한 이 부분일 때까지는 김제 소속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요 해당이 되는 요 라인들은 자기네 땅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군산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양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도서지역, 지금 여기 고군산군도와 그리고 여기 들이돌아가는 이 도서지역은 어디 땅이냐면 군산에서 관할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군산에서 관할을 해야 된다. 어디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하고 요게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오고 그 맞은편 지역이 지금 스마트 수변 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제 입장에서는 요 2호 방조제가 본인이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조제를 끼고 외쪽과 내쪽은 다 당연히 김제에서 관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군산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도서지역을 군산에서도 이미 관할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이 개발을 함으로 해서 지금 산업단지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동서 이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업단지와 그리고 신항만 그리고 지금 연결되는
동서 지금 현재 여기 동서 이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서 이축도로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지금 상당히 이제 다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제 입장에서도 2호 방조제가 본인들이 관할하고 있으니 당연히 동서 이축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관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군산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와 지금 현재 남북 이축도로와 어떻습니까? 동서 이축도로와 연결되는 지금 현재 새만금 신항만과 스마트 수변도시가 본인들이 관할을 해야 하나로 일치해서 관할할 수가 있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장 어떤 부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바로 요 부분들 신포항까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현재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동서 이축도로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분쟁이 되고 있는데 요 부분들에 대한 관할권을 군산은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김제 또한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글쎄요. 요 부분들이 해결될까요? 그냥 액면가로 보게 되면 김제가 관할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군산의 입장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 어떻습니까? 이 도서지역을 군산에서 매립되기 전에는 도서지역을 군산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군산에서도 본인들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내는 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어떻습니까? 새만금 신항만과 그 맞은편에 만들어지는 스마트 수변 도시의 어떻습니까? 요 지역이 정말로 새만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의 욕심이지 않느냐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연 요런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여러분들 그건 이제는 결론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산시장 강임준 시장이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어떻습니까? 이 동서 이축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새만금 신항만과 스마트 수변도시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공항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군산에 대한 욕심 결국에는 어떤 쪽으로 갈까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서로 욕심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특별자치시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임준 시장, 자,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은 당연히 군산 관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17일 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에 대한 1차 심의가 열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강임준 시장이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석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시의 입장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김제에서는 본인들이 관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에 맞서서 지금 군산의 강임준 시장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이전에도 관리했던 해상이자 지금도 시민들이 거주하는 고군산군도 도서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섬과 연결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임을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은 새만금 방조제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그 땅은 군산에서 관할을 한 땅이기 때문에 방조제가 지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땅에 대한 연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
당연히 그 속내는 어떨까요? 당연히 신앙만과 어떻습니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수변 도시에 대해서 차지하고 싶은 욕망.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그리고 동소도로 그리고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 기능을 직접함에 따라 산업발전의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개의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항만이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새만금 산업단지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동서 이축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군산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나를 이론화를 하고 시스템화를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군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군산시 관계자는요, 동소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마땅히 군산시 관할로 기속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충분히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호방조제에 대한 소유권을 김제로 하였기 때문에 김제에서도 충분히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군산 또한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래부터 관리했었던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군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일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매립된 지역에 대한 개발권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에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 소속이 아니라 이 지역은 특별히 떼내어서 어떻습니까? 세종시 특별자치시처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대세적인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내부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더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군산, 김제, 부안이 모두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주변 바운더리에 있는 땅들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지역, 핵심 노른자위에 관련된 땅들을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언제든지 새만금TV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